보도 자료는 뭐가 또 나갔습니까? 경북 경찰청장에 대한 예.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경북청장. 네, 경북청장하고 최주원 씨죠. 예. 치안감입니다. 치안감. 치안정감인가? 치안정감. 예. 공수처 고발. 예. 그리고 이 밑에 있던 수사부장 노모 네. 경무관도 예. 함께 고발을 했는데요. 예. 고발의 사유는 예. 이첩 기록,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예. 경북경찰청으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기록 일체, 예. 변사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네.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첩을 한 자료를 네. 사실상 예. 무단으로 예.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은 탈취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 수사 자료에 네. 그 경찰청이 반환해야 될 상대는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네. 이것을 수사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병대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입니다. 예. 그러면은 광수대에 예. 이것을 이첩받지 못하겠으니 예. 반환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사건을 이상하게 마무리를 해요. 그걸 검찰단이 가져가고 네. 그 자료는 네. 박대령의 네. 항명죄의 유죄 증거라고 하면서 예. 지금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범죄 행위라고 판단돼서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 두 사람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거 엄청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보시면 아는데요. 지금 사실상 인권위원회가 이 긴급구제 안건 조사를 했는데 네. 실제로 군인권보호국,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국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이거 기소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를 김용원 그 군인권보호관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기각해버렸다. 이게 지금 나온 사실입니다. 이게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거죠. 저희가 진정을 했으니까. 진정. 저희가 이제 제3자 진정인,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네. 당사자가 현저하게 본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못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서 저희 같은 인권 단체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3자 진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정훈 대령에게 사건 초기에 동의를 받아서 박 대령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본안 사건과 일종의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긴급 구제 그렇죠.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같이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회복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상황을 빨리 중단시켜라.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생각나겠지만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해부했고요. 또 보직,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인권위가 대입해서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막 성명까지 발표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나서요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누구예요? 이종섭 장관. 그래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심지어는 권한 다툼을 해요. 통상적으로는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해 11인인데요. 네 분이 상임위원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긴급구제 결정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보통 거기서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빡빡 우기면서 군인권 소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만 상임이고 거기는 출근을 안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신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면서는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는 병원 간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김용원 이분이 검사 출신이죠. 네. 예. 형제복지원 사건. 그러니까. 네, 예. 수사검사했던. 그래서 검사 출신이 왜 이럴까? 간단합니다. 이게 그 인권위원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조사관들이 쫙 계세요. 네. 이 조사관들이 6명이 투입이 돼서 네. 한 100페이지 가량의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조사 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관, 예.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 예. 국방부 법무관리관, 네. 국방부 검찰단, 예. 해병대 수사단, 네. 국가안보실,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 네. 경북경찰청 네. 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했고 내린 결론이 5가지인데요. 네. 요약하면 첫째, 네. 부대장의 군사경찰 지휘 감독권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네. 일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해석해야 하며 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 김계한이 예. 부대를 통솔하는 건 맞지만 예.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한 권한을 인정한다면 과거 군에서 부대장의 의중에 따라 네. 수사, 재판이 예. 재판 결과 좌지우지 되던 행태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네. 둘째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네. 국방부 주장과 달리 예.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가 맞다. 셋째,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 넷째,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예.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수사활동에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네. 다섯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성근 등 혐의자 8명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첩 보류, 기록 네. 회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지휘 감독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네. 여섯째, 이첩 기록 회수는 예. 이미 제출물 압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이첩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협의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문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뭐 이렇게 쭉 그 보고서를 좀 요약해서 읽어주셨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첩 보류 왜 했냐? 이게 정당한 명령이었냐? 그러니까 정당한 명령인데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처음에는 집단 항명수괴, 두 번째는 항명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실제 권한이 있는 명령이냐, 권한이 없는 명령이냐? 인권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명령으로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이것은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종섭, 김계환 두 사람이 실제로 군사경찰 직무법에 따라서 이것은 위법한 명령이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라서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사실은 네. 인권위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발표한 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최수근 사망 사건에 대한 본 사건, 네. 변사 사건 말고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물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냐. 예. 이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이 경북경찰청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공수처도 그렇고요. 일단 뭐 얼마 전에 나온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뭐 혐의 없음, 뭐 문제 없음,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들리긴 한데요. 뭐 다들 예상하고 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네. 예, 아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경찰 예, 공수처 믿어보자라고 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예. 내 거니까.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개인의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겁니다.